자, 오늘은 귀류법부터 합시다. 증명 방법의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귀류법. 귀류법은 증명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조금 외워야 돼야 되고,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증명 방법들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결론이 있는데 가정과 결론 이게 이제 참인 명제를 증명할 때 P이면 Q이다. 근데 Q가 아니라면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Q가 아니라면 그러면 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순이라는 건 이제 기존에 세웠던 거랑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모순을 만들어서 그 모순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 즉 결론은 원래 결론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직접 증명을 하면서 보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예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자, 유리수가 아니면 실수이니까 루트 2는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루트 2가 실수이고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결론은 만약에 이런 거죠. X가 루트 2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면, 부정하면 무리수이다 이런 거죠. 유리수이다죠. 미안해요.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이다죠. 그럼 이제 루트 2가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리수라면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쓸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그래요. 루트 2는 n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mn은 정수고 서로서예요. 서로서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리고 m은 분모에 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조건으로 돼요. 서로서란 얘기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분수 형태로는 기하분수입니다. 라는 거죠. 라 할 수 있고 자, 양변에 m을 곱하면 루트 2m은 n이 되겠죠.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합시다. 자, 2가 곱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요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의 배수죠. 2의 배수. 짝수라고 합시다. 짝수라고 하면 일단 0이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될 거고요.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 자, 짝수라고 하면 n제곱이 짝수면 n은 무슨 수일까? 짝수예요. 그것도 이제 요 전에 이제 규류법으로 그러니까 규류법이 아니라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n이 짝수임을 알 수 있어요. n제곱이 어디 있을까요? 또는 이제 2의 배수라고 쓰시면 되고요. 따라서 n을 어떻게 표시해요? 2a라고 씁시다.
자, 얘를 이제 대입하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또 양변을 제곱할 수 있겠죠. 제곱하면 2m 제곱은 n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요. 양변을 나누면 m 제곱은 2a 제곱. 이번에는 m 제곱이 2의 배수죠. 따라서 m도 2의 배수. 같은 방법으로 2의 배수니까 2의 b라고 씁시다. 여기 물론 이제 a, b는 다 정수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따라서 루트 2는 m분의 n이고 m은 얼마야? 2b고 n은 얼마예요? 2a니까 약분이 돼서 b분의 a가 되네요. 무슨 일이 되죠? 모순이 발생하죠? 왜 모순이 발생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서로서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약분이 됐죠, 2로.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런 부정을 하면,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루트 2가 실수임을 증명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것만 보여주면 돼. 실수인 것까지 보여줄 필요 없이 여기까지면 돼요. 만약에 루트 2가 실수임을 보여주려면 이 대변의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니까 루트 2는 실수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은 있는데 이 보여주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는 빼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부정하여서 모순을 발생시키고 그 모순이 여기까지 과정은 사실은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난 이유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식이 맞습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연습해보고 이 부분은 증명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하면 좋지만 스스로 안 되면 이제 좀 외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외워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은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해서 수업을 해봅시다. 자, 동영상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천천히 나갈게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나갈 거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동영상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야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듣고 안 되면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숙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2학기는 1학기랑 다르게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 여러분한테 칠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서 찍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생님이 화면에서 좀 벗어나 있을 거고 저기 있는 점은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저 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칠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뭐 하여간 열심히 합시다.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자, 봅시다. 지금 수업은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입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3일 때 그죠? 참이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명제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명제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에요. P이면 Q이다를 만족해요. 즉 P이면 Q이다를 만족한다는 것은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이제 P를 충분 조건, Q를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외우는 방법은 알죠? 몰라요? 외우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얘가 화살을 쐈어.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서 Q한테 맞죠? 그래서 Q가 P를 흘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총을 쏴서 해서 충분 조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린 하나만 알면 되죠. 얘가 필요 조건이야.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충분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 조건만 외워놓읍시다.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피를 흘리는 애가, 즉 화살을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좀 보면 이 진리집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참이 되면 이것을 만족해요. 그럼 얘는 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원소 어떤 하나가 있어.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죠. 값이죠. 그러니까 이 x1은 p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이야. 자, x1은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이지만 q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모두 참이 되게 해요. q의 원소가 됨으로써 q라는 조건도 참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p라는 조건만 p의 원소이기만 하면 당연히 q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얘도 참이 되게 합니다. 즉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얘를 참이 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Q의 원소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소라면 얘는 얘를 참이 되게 하지만 얘를 참이 되게 하지는 않죠. 얘를 거짓이 되게 하죠. 그죠? 여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니까 거기에 없으면 거짓이 되게 해요. 따라서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중에서 얘를 참이 되게 하려면 여기 있지 않아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로 뽑아야 된다는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얘를 참이 되게 하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서 문제 풀 때는 좀 의미도 같이 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암기 방법이고 의미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서 접근할 때 문제가 조금 더 잘 풀릴 때가 있으니까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즉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은 얘를 참이 되게 하기에 충분하면 충분 조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얘를 참이 되게 하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단은 알아야 될 거는 얘가 참인 구조에서 이쪽에 있는 애를 충분, 이쪽에 있는 애를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이것도 참이고 그 역도 성립하면, 역은 원래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어떤 조건이 참이고 그 역도 참인 경우에 우리는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면 두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P는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죠. 따라서 PQ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해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를 만족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럴 때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써요. 요거는 뭐 수학에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얘기하면 1대1 대응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이면 얘고 얘 대신에 완벽하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떤 얘기와 같냐면 예시로 들어주자면 어떤 수 n이 정수이면, n이 유리수이면 n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거 문제 풀었었잖아,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필요충분 조건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조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꼭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 거짓을, 그러니까 참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잖아? 명제가 참인 것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 거짓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참 거짓으로 확인하고, 즉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포함 관계로 확인해 봐야겠구나. 즉 어떤 조건의 진리 집합을 찾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 다 사실은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P가 P라는 조건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A와 B의 교집합은 A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교집합이 뭐가 돼? A가 되죠. 이걸 만족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거예요. P라는 만약에 이거 조건이 2등변 삼각형, X는 2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거죠. Q는 정삼각형. 그럼 얘는 정삼각형만 포함되어 있죠. 근데 2등변 삼각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정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P라는 명제에는 2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 안에 당연히 정삼각형도 있겠죠. Q는 정삼각형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Q가 P에 포함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명제를 잡는 게 참이겠죠.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Q라는 조건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조금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필요 충분 조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요? 조금 문제 풀면서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 명제는 끝이 나고, 다음 내용은 이제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명제에 속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따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 부등식. 어떨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니면 조건에 맞는 x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실수가 가능한데, 때로는 양수 조건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음수는 안 되고 양수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런 거죠. 일종의 방정식에서 항등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제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기본 절대부등식,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기본 절대부등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같다가 꼭 포함돼요. 두 번째, 어떤 실수의 절대값은 그냥 실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당연하겠죠.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운 2가 당연히 크죠. 양수라면 2보다 2가 크거나 같죠? 같은 부분에 포함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가장 핵심은 거의 이걸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하면 이런 개념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거냐면 여기 x여도 되죠. x가 실수면 x에서 어떤 값을 빼거나 더해도 a라고 할까? 여기서 a 쓰고 여기 또 a 써서 좀 헷갈리지만 여기를 아예 x라고 썼으면 조금 나을 뻔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x-a 실수와 실수를 연산하면 그 결과는 항상 실수죠. 그 실수의 제곱을 하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즉 이 얘기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수와 실수의 제곱은 제곱의 합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자, 실수를 제곱한 것에 어떤 수를 더하면 이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k만큼 더한 거니까 항상 k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보이나요? 오케이. 자, 요거까지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증명은 이제 요 기본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몇 가지 이제 기본 절대부등식에 많이 쓰이는 몇 가지 예시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요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특히 요거 3개, 확장한 요거 3개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정말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거와 요거 맨 마지막에 쓴 거 요거 두 가지는 중요해요. 여긴 지금 선생님이 2개밖에 안 썼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더해지더라도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xy가 실수여야 돼요. 더하기나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얘도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은 항상 이걸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y라면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의 제곱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기는 2배. 그러니까 절반의 2분의 예를 들어서 지금 y 제곱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2분의 y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y 제곱이 필요하네요. 그죠?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3y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x 더하기 2분의 y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제곱 합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일 거고 큰 문제가 없죠. 식의 변화는.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식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이게 1학기 때 배운 거죠.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2로 묶어내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쵸? 제곱의 합이니까 앞에 곱해진 값은 양수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 만약에 음수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여기 양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런 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이게 경계와 같아. 어떤 여러분이 실수를 집어넣어도 대부분 다 0보다 어때? 크죠? 언제 같아져? 그 경계값이 있을 때가 있어. A가 0일 때. 그래서 이런 거를 등호는 A가 0일 때 성립 이렇게 써요. 빨간색 보이죠? 자, 여기서는 등호 언제 성립해? X가 A일 때 성립하죠.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를 조금 얘기해 줘야 돼요.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 등호는 이게 다 0이 되려면 X랑 Y랑 Z랑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1대 성립 이렇게 써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증명 안 하고 합시다. 자, 또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뭐보다?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둬야 할 사실은 뭐예요?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A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증명해 봅시다. 증명은 어떻게 한다? 증명은 부등호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뺀다. 안 되면 제곱해서 뺀다. 뭐 나눈다, 함수에 대입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누가 더 크냐, 이게 지금 성립하라는 걸 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 돼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죠. 자, 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부등식에 대한 질문, 누가 더 크냐, 대소비교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죠. 대소비교라는 걸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누가 더 커?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누가 더 커? 증명할 때도 누가 더 커? 너가 항상 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증명이 돼요. 누가 더 커? 너가 항상 크거나 같아 라고 보이면 돼요. 그럼 대소비교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돼. 뺀다. 두 번째, 이 양수 조건이죠. 제곱해서 뺀다. 뭐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양수 조건에서 나눈다. 뭐 이런 거죠. 네 번째, 함수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파트로 조금 들어가니까 잘 안 나와요. 다섯 번째, 이번에 배울 절대부등식을 이용한다. 이건데, 절대부등식에서 특히 양수 조건에 오늘 배울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소비교는 뺀다와 제곱해서 뺀다. 요거는 이제 워낙 중요해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뺀다고 해서 절대값을 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뺀다. 왜? 양수잖아. 양수 조건에 맞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요거 두 개는 양수 조건. 절대부등식도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양수 조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배우면서 조건, 기본 조건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느냐고 안 했고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바로 그 조건이 양수 조건이라면 양수만 성립해요. 그런 조건들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럼 양변에서 제곱해서 빼보자.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면 아무래도 좀 넘어가겠네요. 요건 좀 지웁시다. 계산해 보세요. 자, 요거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뒤에 거 제곱, B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러니까 그냥 AB 절대값 씁시다.
빼기 요거는 제곱하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자, 요 식을 이제 여기서 연달아 계속 이어서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절대값이 다 쓰자. 이렇게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2ab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 지워지고 2배의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값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기본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이 얘기는 뭐야? 절대값 a에서 a를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배운 거를 다 써먹어 봅시다. 따라서 너는 어때? 너가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가 언제 같을까? 부호가 양수일 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등호는 아니면 단은 빼더라도 등호는 a, b가 양수일 때 성립.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a, b가 양수이다. 둘의 부호가 같다. 둘 다 음수여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즉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더하기 b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거 증명하는 법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제 뭐 책에서 보면 이런 예제도 있어요. 이거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는 루트가 있으니까 요거 제곱해서 빼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곱해서 빼는 걸로 계산하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성립하려면, 요게 이제 실수가 되려면 A와 B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수라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서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풀려요. 물론 0이 돼도 되긴 하지만 일단 0은 제외하고 문제에 나오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절대부등식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증명한다? 반드시 절대부등식에서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증명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물론 아까 좀 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쓰이긴 하지만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 이걸 많이 쓰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얘예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같다. 왜? 언제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다 빼먹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는 이제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산술 평균은 덧셈의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곱셈의 평균이에요. 그죠? 덧셈의 평균, 두 개에 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확장이 되면 여러 수에 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2개짜리 정도만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자, 2개짜리는 이런 거지. A랑 B라는 수가 있어. 이 수는 반드시 기본 조건이 뭐냐면 양수 조건이어야 돼요. 두 실수 A, B는 양수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음수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의 두 수 A, B에 대해서 산술이라는 것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곱셈 평균은 그걸 갖다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곱셈의 평균은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산술평균은 잘 알죠? 둘의 평균, 즉 중간값을 구하는 건데 가운데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값은 정말 많이 쓰여서 잘 알죠. 기하평균은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한데 기하평균이라고 이름 붙은 곱셈의 평균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조금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4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인 넓이는 4가 되죠. 이 넓이 4가 되기 위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넓이를 갖기 위한 그 넓이를 갖기 위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겠죠. 평균을 낸 거예요.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달라도 4가 되지만 이건 물론 1, 4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양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가능한데 4를 만드는 무수히 많은 값들 중에서 정사각형일 때, 즉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을 때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하나만 알면 되겠지. 얼마면 돼? 라는 것을 평균 낸 값. 그러니까 이거를 곱해서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에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넓이가 2라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 이 넓이가 10이라면 곱해서 10이 되는 수라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가 바로 기하평균의 의미예요. 그럴 때 두 수가 양수고 이게 기본 조건이야. 반드시 이 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만 사용 가능해요. 사용 가능한 기본 조건이야. 기본 조건. 이 기본 조건을 만족하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두 수의 합은 루트 AB의 2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이 등호 성립이 되게 중요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해요. 이건 등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더하기 B. 자, 요걸 조금 확장해 보면 뭔가 어떤 별이 양수 조건을 만족하고 별과 네모가 있다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보다는 항상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모양이 가능하니까 조금 신경 쓰고 언제 별과 네모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야. 산술평균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언제 쓸까? 자, 사용 방법. 그냥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 저거 가지고 많이 쓰이긴 하는데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조건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두 수가 양수이고 A 더하기 B가 일정할 때 값이 안 바뀌어. 그럴 때 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A, B는 이렇게, A, B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떤 거냐면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M 이렇게 넣읍시다. M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두 수가 다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게 기본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쓰냐면 이 식은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루트 A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뭐래? 일정한 값이래. 그러니까 2분의 M이 되죠, 이거. 2분의 M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증명을 안 했네?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4분의 M 제곱은
크거나 같은 뭐보다? AB보다. 양수라면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죠? 그죠? 양수일 때는 그게 항상 성립하니까 당연히 얘가 성립하네요. 따라서 AB는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이.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어? AB의 최대값이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은 어떨 때? 4분의 m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언제가? 계속 작을 수도 있지만 언제 같아져? 10이 될 때가 제일 같아지는 값이고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 4분의 m입니다. 언제 4분의 m이 돼? 바로 등호죠.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A랑 B랑 같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증명을 합시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A, B가 일정할 때. 이 값을 우리는 K라고 합시다. 그럼 역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 식으로 갑시다. 이 식으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라고 쓸 수 있고 이 식은 2 루트 K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A가 10이라면 A 더하기 B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떨 때? 따라서 A, B의 무슨 값? A 더하기 B였어. 미안.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바로 2 루트 K입니다. 언제? A와 B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덧셈이 일정할 때 곱셈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또는 곱셈이 일정할 때 덧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나요? 자, 문제를 하나씩 이제 예시를 들 건데 먼저 그 전에 증명부터 합시다.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의 식을 써놓고 증명을 합시다. 얘는 항상 참임을 증명하는 거라서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거잖아. 그지?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봐도 대수비교고 얘가 얘보다 항상 커를 물어보는 것도 대수비교예요. 그죠? 따라서 대수비교를 하기 위해선 뺀다 아니면 제곱해서 뺀다. 근데 둘의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도 되겠네요. 왜 제곱할까?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빼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2를 넘긴 상태에서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배 루트 AB의 제곱해서 빼보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나오고 빼기 4AB가 나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A 빼기 B의 제곱이 되죠. 어떤 수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 0이 돼? 따라서 등호는 A랑 B일 때 성립해요.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본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를 봅시다. 잠깐만 기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 1 기본 문제죠. 케이스 1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 뭐로 할까? A 더하기 B가 5일 이거 뭐 6일 때 이렇게 값을 주는 거야.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죠.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분의 A 더하기 B는 이 식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되죠. 루트 AB 이렇게 되고 요거 대입하면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나오죠. 루트 AB는 3보다 작거나 같죠. 양변 제곱하면 9는 AB 이렇게 돼서 따라서 AB는 AB의 최대값은 9. 언제?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은데 2가 됐어.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데 산술평균이 3이 됐어. 또는 이 A, B가 같은데
9가 됐어. 그럼 제곱이 9니까 A는 얼마예요? A와 B는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네요. 3, 3일 때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런 문제에서 나와요. 길이가 만약에 길이가 100m인 철사가 있어. 이 정해진 길이로 네모 박스를 만들려고 해. 그럴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는 항상 얼마가 돼?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 A 더하기 B는 5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50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A,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의 산술기하 평균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일정한 값을 아예 주고 시작하는 거지. 딱 우리가 사용 방법에 맞게 문제의 형태가 아무런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 잘못 냈네? 뭐가 잘못됐을까? A, B는 양수라는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좀 빼먹었어요. A, B는 양수일 때 당연히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기본 조건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일정한 값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아니 일정한 값을 가르쳐줘야 그래야 최대값이 나오잖아. 그치? 뭐 덧셈이 일정하면 최대값, 곱셈의 최대값. 곱이 일정하면 덧셈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질문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최소값을 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만약에 이걸 x, 이걸 y라고 하면 a, b가 다 양수니까 x, y도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2배의 루트 xy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죠. 그럴 때 여기 x 곱하기 y를 해보니까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이렇게 돼서 양수니까 싹 지워져서 16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주어주는 문제가 제일 쉽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정한 값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예요. 일정하구나, 곱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이거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어떻게 푸냐면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8a 여기다 2를 나누는 것보다 이쪽에 2를 곱하는 게 낫죠. 이 하에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는 요거 딱 했더니 16이니까 루트 16이니까 4죠. 4, 2, 8 이렇게 돼서 최소값은 8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럴 때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만약에 문제를 그렇게 내면 이게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이 뭐라 그랬어? 이게 아까 선생님이 별과 뭐 이렇게 네모인가 이렇게 해서 표시한 거죠.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A분의 2B와 B분의 8A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B 제곱은 8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B제곱은 4A 제곱 이렇게 되고 B는 양수니까 2A라고 쓸 수 있죠. 그쵸? B가 2A니까 어떻게 돼요? B가 2A니까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싹 다 대입해서 8이 되도록 하는 값. 그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풀면 B가 2A니까 여기가 A분의
4a가 4, 그거 딱 맞네. b가 2a. 잠깐만. 그러니까 2a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걸 만족하면 값이 성립하네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비율이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a와 b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형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에는 사실은 이제 되게 위험한 발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곱인가? 곱은 어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곱에 대한 것은 보통 a 더하기 b가 일정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곱에. 근데 얘는 곱 형태인데 이렇게 구하긴 뭐예요? 그럼 이게 합으로 볼까? 이게 합으로 보면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소값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답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이 나오고 뭐 간단한 이게 사실은 제일 까다로운 산술기하 편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는 여기 A랑 같은 거고 여기 B는 여기 B랑 같은 건데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줄 텐데 요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을 곱하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구하면 무언가 이렇게 방법론이 나오긴 나오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의 최소값은 결국 등호라는 거야. 얘의 최소값도 등호라는 거죠. 그럼 얘가 등호가 된다는 건 얘와 얘가 같을 때의 조건이죠.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건 얘와 얘가 같을 때의 조건이지. 따라서 여기서 보면 a가 b분의 1이랑 같은 거지. 여기는 a가 4b분의 1이랑 같은 거지.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일 때 얘가 최소값이 아니고 얘가 최소값일 때 얘는 최소값이 아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 전개에서 푼다. 전개에서 푼다. 그래서 일정한 값이 없어 보이는데 일정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 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저 식은 일단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전개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4a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b분의 4 이거 미안 b분의가 아니네요. 4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 ab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식은 4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도 봤더니 이게 합으로 나와 있네. 이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봅시다. 4ab 더하기 ab분의 1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이걸 전개하고 봤더니 일정한 값이 드디어 나왔어요. 어디서 일정해져? 곱이 일정하네. 뭐로? 4로. 그러니까 이게 4가 되네요. 이런 거죠. 자,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5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풀이는 좀 이렇게 써주는 게 괜찮아요. 4ab 더하기 ab분의 1. 이게 이제 풀이의 또 다른 방법이라면 더하기 5는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2배의 루트 요거 곱한 거 4ab 곱하기 ab분의 1 더하기 5와 같습니다. 자, 이런 거지. 이 식은 어디서 나와?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하죠, 그죠? 이런 형태예요. 이게 지금 5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요건 지금 덧셈, 이게 산술 평균, 이게 기하 평균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요 값이
9가 되기 때문에 그때 최대 최소가 최소값이 성립합니다. 9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을 때 즉 4a제곱 b제곱이 얘랑 같을 때죠. 그러니까 4ab가 ab분의 1이랑 같을 때, 즉 4a제곱분의 4a제곱 b제곱이 1일 때, ab제곱은 a제곱 b제곱은 4분의 1일 때, 즉 ab가 2분의 1일 때,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게 성립합니다 라는 문제예요. 자, 하여간 이렇게 형태가 세 번째 문제가 풀렸어요.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요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일단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는 제일 좀 까다로워요. 최소값, 그냥 합시다.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거지. 요거를 통분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ab분의 1 이렇게 해서 푸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또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방법도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도 등호가 성립할 때 A, B의 조건과 그 조건이 항상 맞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여기서는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한테 권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잖아. 그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묶고 곱하기 2를 합시다. 이렇게. 여기 3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값이 되겠죠. 여기서 2를 쓴 이유는 순전히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이면 얼마를 곱해? 3을 곱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값은 3으로 나눠줘야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은 뭐로 쓸 수 있어? a 더하기 b로 쓸 수 있죠. 왜? a 더하기 b가 얼마라면 1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양수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돼? 이 문제가 되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전개해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b분의 a, 이렇게 하면 a분의 b, 저렇게 하면 1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죠. 얘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요거만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되니까 두 배의 루트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쓰자.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바로 계산이 되면 하세요. 여기 임의의 값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임의의 상수값을 더해주고, 이 값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나와서 항상 얘의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4가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예시와 거의 다 적용이 될 거니까 이 4가지 예시를 형태를 바꿔가면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어떤 형태인가? 첫 번째는 일정한 값을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일정한 값을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전개해서 일정한 값을 찾는 경우, 네 번째는 주어진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전개하는 구조로 만드는 경우. 한 단계씩 지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로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그 단계 4개의 문제를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4개의 형태를 정리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양수다,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자, 그래서 여기 산술기하 평균에서 정리를 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두 수가 양수이고 합 또는 곱이 일정하면 무슨 생각을 해?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평균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일정할 때 뭘 물어보면, 최대나 또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절대부등식의 마지막 단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아주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증명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이 단원에서만 조금 열심히 해 놓으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얘는 양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조건이고,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이렇게 풀고, 세 개짜리는 이렇게 풀어요. 그냥 a제곱 더제곱 c제곱 z죠. 그쵸? 자, 등호 조건이 있습니다. 등호는 이거는 그냥 안 쓰고 넘어갑시다. 이게 칸이 넘어가서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때 성립해. 이제 비율이 같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면, 이거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제곱해서 뺄 필요 없죠? 그냥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쓰기로 했으니까 해봅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ab 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요거 두 개 남죠? 어라? 잘못 지웠죠? 요거 지웠어요. 요건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남은 애끼리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ax 마이너스 by 맞나요? 아니죠. ay 마이너스 bx 미안해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배의 abxy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제곱하면 a제곱 y제곱 나오고,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전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ay가 bx일 때. 따라서 a를 이쪽으로 0은 아니어야겠죠. 0은 아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a분의 x는 b분의 y입니다.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죠? a, b는 0이 아닌 조건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쓰느냐? 문제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거기에도 적용은 돼요. 이게 누구의 형태를 하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하죠. ax 더하기 by라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갖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로 적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절대부등식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할 때쯤이면 원의 방정식 문제를 별로 풀 리가 없고,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풀만 하겠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뭐 적용해서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이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진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적용해서 풀만은 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굳이 확장을 하자면 원의 방정식에서 좀 풀만은 해요. 자,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가 조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니까.
반드시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잘 아셔서 여러분이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형태는 어떤 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인데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짐. 그러니까 이렇게 ax, by가 되는 어떤 직선의 형태의 전체 제곱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조건은 실수 조건이죠. 자,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야.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죠? 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이걸 이제 원의 방정식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있고 2x 더하기 y를 k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원의 방정식에서도 풀만은 한 게 이런 문제 풀 수 있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여기 x, y를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랑 반드시 만나야 돼요. 요거는 y절편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여기 x, y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x, y 중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언제 제일 커져? 여기 접할 때지 뭐. 이렇게 접할 때지. 언제 제일 작아져,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여기가 제일 작아지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거고 최소값은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원의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직선에 접할 때 접선의 y절편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들었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이 형태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ax 더하기 by의 제곱.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원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난 이걸 적용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이걸 써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야? 요거 5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를 먼저 생각하면 여기 있죠? x제곱 더하기 y.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요거를 구하래. 요건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 1차식이잖아. 여기가 지금 2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됐어요? 보여요? 요거와 요거를 지금 적용해서 식을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돼야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A가 2. B는 얼마여야 돼? B는 1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A가 2, B가 1로 놓으니까 해서 A가 2 하면 2는 4, B가 1 하면 1은 제곱하면 1 이렇게 되죠. 여기다 제곱하면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 구하면 여기가 5. 너 5야. 너 얼마래? 너 5래. 그러니까 5 곱하기 5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5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걸 만약에 K라고 하면 K 제곱은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식을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갖다 놔서 비교한 다음에 식을 완성시키는 연습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3개짜리도 그냥 마찬가지고 증명은 원하시면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절대부등식이 끝나고 그리고 명제가 끝나서 다음에 가장 이제 수학 하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함수 파트를 들어가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숙제 열심히 해놓고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능하면 숙제를 다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함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